자, 우리가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접목하는 과정에서 딱 임용해서 이 파트가 한번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성주의를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뭐예요? 객관주의를 거부하고 20세기의 대표적 패러다임이 객관주의를 거부하고 구성주의가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성주의는 피아제 이론의 접근입니까? 원칙은 우리가 빅고축기 이론의 접근입니까? 빅고축기가 아니 쉽게 말하면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이 스스로 구성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구성주의는 특징도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구성주의 유형에 대한 것도 많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2021년 지방직에서 인지적 도제학습까지가 이 부분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 피아제와 빅고축기는 1892년, 1893년, 19세기 말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20세기 100년 동안을 지배했던 대표적 사상을 갖다가 우리는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라고 보죠. 그러면 피아제의 발달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도 않았던 이론이 어떻게 서유럽 사회에서 서구 사회에서 100년 동안 이론을 장기 집권했을까? 그것은 피아제 이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1990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러시아의 구소련의 대표적인 빅고축기 이론이 90년도 이후에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이 피아제와 빅고축기 이론을 연구한 학자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인지적 구성주의는 본 글레이스필드라고 하죠. 사회적 구성주의는 대체적으로 로티 이런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주의 접근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인지적 구성주의다라고 하면 여기를 갖다 우리는 개인적 구성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우리가 피아제 이론을 접목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애지 마세요. 여러분 이따가 마지막 출제용을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피아제는 아동은 스스로 주체적과 능동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과학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빅고축기 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문제를 임용해서 출제되는 과정에서 뭐라고 냈냐면 네모칸에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빅고축기 이론을 접근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다음에 이 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꼽아라. 답은 사회적 구성주의가 답을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개인이든 사회적이든 나오면 피아제와 빅고축기 이론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를 더 도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뭐냐 그러면 이론이 계속적으로 발달 이론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 이 사람은 피아제의 제자이자 빅고축기의 학문적 동료였다. 그럼 빅고축기의 학문적 동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쉽게 말하면 술 마시고 친분 관계를 쌓은 것이 아니라 학문적 견해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아제의 제자이면서 빅고축기의 학문적 견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체적으로 누구라고 한다? 포이어스테인이라는 인물. 자, 임용에서는 이 인물만이 우리가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포이어스테인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아제의 학문적 제자였다. 그러면 아동의 주체와 능동적 사고를 추구하는 인지주의 접근이 되겠죠. 학문적 동료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빅고축기 견해입니다. 빅고축기는 주변에 우수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접근할 때 포이어스테인의 MLE 중재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아동은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합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합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전응화와 불능화로 구별되는 학생은 지적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불능화와 전능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우수한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또, 자, 여러분이 지금 나오면 계속 문제가 기출된 문제를 모체로 해서 파생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9급과 7급에서만 이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냈어요. 명에서도 아주 쉬웠어요. 자, 다음 중 사회적 상호작용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거. 1번, 포이어스테인의 중재학습 경험. 2번에 빛꽃축계, 근접 발달 영역. 3번, 브루너의 비계 설정. 4번에 삐아제의 평형화. 어떻게 틀려요? 삐아제죠. 삐아제는 아동은 주체와 능동적 사고를 한다. AV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접근할 때 1인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왜 그러냐면 출제자들이 기출된 문제를 갖고 계속 우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9급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못 들어보면 당연히 못 골라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한번 볼게요. 인지적 구성주의 봐요. 삐아제 이론에서 발전된 것으로 개인의 내부에 있는 인지적 처리 과정을 초점을 맞춘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2번에도 인지이론에 의하면 인지구조가 발달한 데는 생득적 요인과 성숙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지구조의 발달을 생득적과 성숙이라는 경험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죠. 근데 그것을 듣게 되면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아동은 스스로 주체와 능동적 사고를 할 수 있다. AV의 도움 없이 과학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구성주의는 빛꽃축구 이론이 배경이 되면서 지식의 구성의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인지적 발달과 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비교 보면 우리가 인지적 구성주의는 우리가 삐아제 이론을 수용한 본 글레이스필드 그래서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개별적 인지적 작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구성주의는 빛꽃축계 이론을 수용해서 로티라든지 대표적인데 지식을 구성하는데 개인의 인지적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를 중요한 용어인으로 본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뭐요? 우수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정리할게요. 단독적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한 교육과정을 네모칸에 이어놓고 특정한 이론을 써놓고 여러분이 1번 사회적 구성주의 이러면 이제 들어봤다는 거죠. 답으로 떨어질 확률은 9급에서는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올해 심리학에서 한 문제만 찍어달라면 삐아제와 빛꽃축기밖에 없습니다. 얘가요. 근데 그것이 더 9급에 맞는 스타일의 문제고 여기는 이게 전공 수준으로 많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 글레이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 전공이에요. 전공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이 우리가 여기입니다. 내가 좀 아는 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촘스키 있죠. 그러면 영어 교육 가이드는 최고 인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건 전공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폴야라고 있어요. 폴야. 내가 경남대 강의를 하는데 진주 경상대에 있는 교수가 수학과 교수가 임용고시 출제원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경상대하고 진주 경상대하고 마산에 있는 경남대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 조교가 와서 가르쳐 주길래 내가 경남대 가갖고 이 수학교육 학생들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뭡니까 폴야라고 들어봤냐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러더라고. 이번에 경상대 이 전공한 교수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준비하라는데 이 새끼들이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날 진짜 나와버렸어요. 폴야가. 예? 이런 게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단독적인 출제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이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95페이지 옵니다. 여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왜냐면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성격을 띠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봐봐. 여러분이 최초로 문제를 출제되는 과정에서 백워드 교육과정이다. 자, 이 초등 임용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백워드 교육과정이라고 정의됩니다. 그러면 백워드가 있다면 우리가 전통적 교육과정을 갖다 우리는 포드라고 정의되고 있어요. 얘네가 이걸 하냐면 석사 과정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지금도 선생님은 백워드가 더 봐봐. 여러분이 포드라는 것은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는 거예요.
거야. 여러분, 영어에 대표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단어와 수거를 먼저 해줘. 그러고 나서 문법을 공부하고 이제 독해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백워드는 우리가 반대입니다. 백워드도 반대 학습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워드는 전체를 먼저 가르치고 수해분화된 내용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어떤 학생이 어제 대전서 걸더라고. 지금 31살인가 먹었는 여학생이 교수님 영어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문법은 4문제 정도 나오는데 문법은 쉬운데 문법은 다 맞힌대요. 근데 독해에서 나가요 그러더라. 머릿속에서 생각이 복잡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학생 그러면 단어나 수고를 다 했는데도 문법을 다 하는데도 안 떨어지냐. 맞다는 거야. 그럼 그 영어 점수 안 올라가거든. 그런 상황은. 예? 그런데 여기서 이 백워드는 전체에서 그죠? 자, 이거는 포워드입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초등 임용에서는 백워드로 나왔거든요. 그럼 이따 자꾸 연결해 볼게요. 자, 뭔 말이야 그러면 자, 우리가 전주에서 서울에 가장 중요한 볼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질구레한 일이 대전에 있고 수원에 자질구레하게 볼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주에서 기차를 타고 자 대전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고 수원서 내려서 또 볼일을 보고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보고 다시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포워드입니까? 백워드입니까? 포워드입니다. 포워드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보고 다음 단계로 내려오면서 수원과 대전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보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하나의 백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뜻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가 돼야지 지금 브루너를 대표할 수 있는 지식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용어를.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